오늘은 청소년 지도방법론 제9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청소년 수련 활동 지도 방법입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론에서 크게 나누는 내용은 청소년 내 기초 이해의 파트 1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이해가 있고, 세 번째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실제입니다. 지금은 세 번째 부분, 소위 먼저 전편, 그리고 이제 하편의 후반부에 해당될 수 있는 실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9장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9장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방법은 크게 4가지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과 중요성, 청소년 수련활동의 특성, 청소년 수련시설과 활동 인정제,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방법의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입니다. 청소년 활동 수련의 개념으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의 폐쇄된 공간 속에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지각하지 못한 채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소년들의 여가와 생활 배경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의 3가지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개념의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 실현으로서 자기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 개념의 측면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수련활동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청소년의 균형적 발달을 위하여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 배양, 취미 개발, 적성 함량,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라의 한랑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개념의 측면에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자기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2004년 2월에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청소년의 활동과 청소년 수련 활동 간의 개념상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활동을 수련활동 중심에서 문화활동과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개념상의 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은 신체 강건, 건강을 넘어서서 강건입니다. 의식 강화, 정서적 안정감, 창의성 개발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상호 균형적인 상태로 개인에게 작용하면서 의미 있는 상태로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 급등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은 물론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성장 경험을 보충하여 그들의 감성 및 사회성 개발을 위한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신의 감정 조절과 통제 등을 위한 감성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이란 신체적 강건, 의식 강화,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과 풍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며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들이 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수련 활동의 차이점은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청소년 수련 활동으로 명명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수련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 활동의 내용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발적이어야 하고 교육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청소년 수련 거리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움이 실천되며 체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 탐사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상의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탈피하여 건강한 자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집단 활동에 통한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여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과 힘든 체험을 이겨냄으로써 자신감과 걷기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써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체험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강화를 이루게 되고 자신이 집단에 속해야 할 역할과 참여의 위치 등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내적 동기화를 유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 두 번째, 건전한 인간 특성의 육성, 대안적 교육 활동,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천편일률적인 학교 교육에서 수용하고 또한 그것을 체득하기 곤란하다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기에 급격한 신체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인간 특성의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고 자신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건전한 인간 특성에 대한 의미를 더욱 확연히 드러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건전한 인간 특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건전한 내용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실제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들의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유해하지 않는 환경에서 유해 요소를 배제한 그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개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안적 교육 활동으로 수련 활동과 같은 체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교육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안적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밖 활동일 수 있고 학교 내 활동들 가운데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그러한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말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인격을 연마하고 그들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개발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어른의 보살핌 가운데에서
타율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개발하며 그러한 단계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의 기회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소년 수련 활동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의 함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 활동은 집단 경험적 활동이다 라는 것인데요. 즉,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 지위와 역할, 가치와 규범 등의 인간관계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집단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수련 활동이 아니라 함께 하는 수련 활동으로서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정서적 유대와 어떤 협업이나 지위와 역할이 분담되고 또는 지켜야 될 가치와 규범이 또한 생기게 되어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인간관계의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게 되는 집단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거리는 가인 보호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단 활동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좌절감을 겪게 하고 너무 큰 좌절감은 아니고요. 적절한 좌절감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 아니면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좌절감을 극복하고 도전 의식을 준다. 좌절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난간을 이겨내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내용으로 도전의식을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과보호 청소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습득하고 자립심과 독립심을 발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고등학생인데 시내버스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를 타려면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한 이동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자가용으로 부모님이 학교를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또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영원히 아이를 그렇게 출퇴근이든 등하교이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운전사를 둔 그러한 경제적인 위치에 있다면 다를 문제이겠지만 스스로 장거리 내용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보호 청소년이 스스로
못하게 되는 내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 것이고요. 실제 가행 보호보다는 자립심과 동의심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수련 활동은 교육적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여가 수용을 위한 놀이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역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목적과 이념을 구현하는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이 활동을 통해서 교육적 개념과 내용을 성취해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지, 그냥 놀고 좋았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놀이라고 하는 흥미를 배제할 수 없으나 흥미 위주로 가다 보면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교육적 활동으로 수련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수련 활동은 자발적 활동입니다. 즉, 청소년 수련 활동에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데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의 성과와 또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또한 생길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청소년 참가자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자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련 활동의 적합성 여부를 청소년 스스로 선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을 때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참여자가 중독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온 경우는 프로그램의 역동성이나 집단의 참여도가 높은 반면, 학교의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 활동으로 반에서 문제아이 아니면 좀 튀는 아이 아니면 수업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중심으로 보내게 되면 스스로 집단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또한 자기는 대상자가 아닌데 억지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강제성에 대한 불만으로 그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체험적인 활동입니다. 체험적 수련 활동은 청소년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활동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실천해 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자연 체험의 기회가 적은 도시 청소년들에게 인위적이고 도시화된 환경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자연 환경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활동, 수련 활동이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자연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실제 학교에서 부정응이나 아니면 상간벽지 체험의 내용으로 전학을 가서 아예 농어촌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자연을 통한 인성과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많은 경우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 모집과 참여도가 있으나 실제 참여하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부모 가정이나 문제 행동을 하는 ADHD나 학교에서 부적응해가지고 대안학교 개념 가운데 하나로 또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그 학교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체험 활동은 그렇게 뭐 한 학기라든지 1년 단위가 아니라 실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활동하게 되는 체험적 수련 활동으로 숙박형이든 체험형이든 일시적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수련 활동은 창의적 활동을 말합니다. 수련 활동의 창의성은 체험적 수련 활동의 자체가 지닌 가변성과 긍정적인 우발적 행동을 드러내며 청소년 각자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 활동 프로그램을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활동 형태와 경험을 창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련 활동은 이미 정해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참여자의 욕구와 내용들 또한 창의성이 발휘되어서 또 다른 체험적 수련 활동을 만들어내거나 또한 긍정적인 우발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수련 활동의 특성이다. 소위 경직된 내용으로 짜진 틀에서 매뉴얼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변형되고 조금은 창의성이 가미된 내용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소년 수련 활동의 특성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유대와 지위 역할과 가치와 규범을 통한 인간관계의 다양성 형태를 드러내는 집단 경험적 활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순히 여가 선용을 위한 놀이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역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목적과 이념을 구현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가자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체험적 수련 활동은 청소년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활동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시행해 해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련활동의 창의성은 체험적 수련활동 자체가 아닌 가변성과 궁극적 우발적 행동이 드러나며 각자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활동 프로그램을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활동 형태로 경험을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시설과 활동 인정제입니다. 활동 인정제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 시설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은 대표적인 청소년 수련 활동 장소로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한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 아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 활동을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청소년 수련 시설은 단순히 외형적인 공간이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즉 수련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수련거리라고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과 그리고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체험 활동과 청소년 지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수련 시설은 단순히 외형적 공간과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활동, 지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생활권 수련 시설, 즉 생활권이라는 것은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요.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소스텔로 구별되는데요. 그러나 2005년 새로 제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문화예술 등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에 필요한 시설, 설비,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수련 활동을 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수련 시설의 종류와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 시설과 수련 활동의 종류와 기능, 수련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로 나누기도 하지만 6가지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설비, 시설을 갖춘 종합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과 달리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추는 생활관으로서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입니다. 즉, 수련원은 숙박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내용들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을 말합니다. 즉, 문화의 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 수련 시설이고요.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이 실시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입니다. 각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 특화 시설은
청소년의 체험, 직접 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청소년 특화시설이기 때문에 특화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직업체험, 직업은 또 다양하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시설. 문화예술이 그냥 강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연을 위해서는 악기라든지 또한 공연을 위한 설비라든지 시설이 구비되어야 되는 점과 과학정보 또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체험이라든지 여러가지 도구라든지 각 기계라든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 또한 환경적 내용들이 여러가지 요소들을 구비하는 내용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 정보, 환경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데요. 청소년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 수련거리 및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캠프라고 했나요? 보이스카웃이든 걸스카웃이든 야외에서 했던 내용이라면 그 야영장의 개념처럼 야영이 그냥 산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영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 즉 안전 때문에 더더욱 그러겠죠. 뱀이라든지 야생 동물에 대한 안전, 또한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또한 꼭 필요한 물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실제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춘 청소년 수련거리 및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소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그리고 설비와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수식 편의 제공과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유소스텔입니다. 유소스텔이 실제 저렴한 내용이다 라는 것인데요. 실제 요즘에 유소스텔이 많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많이들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원래 취지와 다르게 좀 변이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실제 그것은 이제 유지하는 업체라 그러나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이 낮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투자라든지 설비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조금 낮게 되는 경우가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하나, 하여튼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소스텔도 있다라는 점에서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듯 표 9-1과 같이 799개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248개로 가장 많고,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유소스텔,
야영장 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 전국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했으나 2005년 601개, 2006년 633개, 2007년 668개, 2008년에 690개, 2009년에 707개, 2010년에 725개, 2011년에 738개, 2012년에 753개 등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2020년 12월 기준 799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은 건전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활동 인프라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이 되고 있음도 의미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공공 부분이 601개이고요. 민간 부분이 198개입니다. 공공 부분은 지자체나 국비시설로서 운영되는 내용이라서 안정적이라면 민간의 내용들은 영리가 함께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라서 실제 그러한 수익이나 후원자 발굴에 따른 내용들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인 수련관과 문화집은 공공이 월등히 많죠. 수련관 경우에는 민간이 하나, 그리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 민간이 4개로 극히 적은데요.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는 수련원의 내용과 청소년 야영장에서 봤을 때 민간이 수련원일 경우에는 159개 중 97개로 공공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련원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련원이 엄청 타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코로나 이후에도 수련원이 제 기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투자와 내용들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유소스텔 또한 전체 108개 가운데서 81개로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유소스텔의 만족도가 너무 많이 저하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시설과 또한 숙박의 내용들 가운데서 그런 점이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만큼 있다는 점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합하면 15개여야 되는데 그죠? 1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교과서의 내용이고요.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단수 수준을 보더라도 특가 시설은 15개가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